네, 터닝포인트 시간 출발합니다. 안 그래도 힘든 월요일인데 시장까지 이렇게 재미없어 버리니까 더 힘이 빠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지금 코스닥은 저점 터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도 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외인 기관 순매수는 늘어났는데 지수가 계속 방어를 해주지 못하고 더 빠지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271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853포인트 지나갑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거래소에서 외국인은 순매수 전환했고 기관의 매수 폭도 좀 늘었습니다. 아침에는 그래도 세 자릿대였는데 지금은 1,000억 원대 넘게 매수 우위 포지션 잡히고 있고 외국인도 오전장 200억 원대 매수 우위로 포지션 변경하면서 조금은 좀 사들여주나 싶네요. 그런데 반도체 투톱 안에서는 삼성전자 팔아치우고 있고 하이닉스 정도만 담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외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 발생하면서 하락 종목이 현재 1,100개가 넘어갑니다. 코스닥에 이제 종목 사고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계좌 쳐다보기도 너무 짜증날 정도로 힘 없이 지금 좀 낙폭 키워가는 구간이네요. 자, 외국인 오늘 어떤 종목 사고 있을까요? 사실 1위부터 10위를 딱 봤을 때 외국인도 지금 뭘 살지 잘 모르는구나, 방향성이 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뒤죽박죽 종목입니다. 실리콘주, 화장품 쪽 대박 실적 터뜨리면서 지난주부터 반응이 좋았고요. 저밸류 쪽을 많이 삽니다. KB금융, 현대차, 삼성생명,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좀 금융이나 조선 같은 그 종목들이 중간을 잘 받쳐주면서 지수가 그나마 이 정도는 버텨준다라는 느낌인 건데 사실 주도 섹터는 딱히 없고요. 외국인의 순매수 안에서 방향성을 찾아볼 수 없는 느낌이 강하죠. 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리포트 조회수 탑10인데 자, 오늘 정말 화장품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합니다. 본느부터 원택, 아이패밀리 SC, 코스메카 코리아, 클리오, 한국콜마까지. 그런데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은 정말 확연하게 다르게 나타납니다. 원택 같은 경우도 오늘 실적을 공개했는데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주가가 20%가량 무너졌고요. 반면에 앞으로도 더 좋을 거다. 이쪽이 미국 인디 브랜드 쪽으로 굉장한 수혜를 얻을 거다라고 호평을 받으면서 본느가 상승률 1위 자리에 들어갑니다. 16% 정도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 클리오도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했고요. 네, 여러 가지 종목들 지금 눈에 보이는데 화장품 쪽은 시세가 이제 시작인 건지 아니면 좀 끝물인 건지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답답한 시장에 구원투수가 필요합니다. 오늘 위주일부 이권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좀 보셨듯이 좀 방향성이 없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네. 외국인이 살 게 없어서 안 사는 건가요? 아니면 CPI 때문에 좀 눈치를 보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지수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에 와 있고 그다음에 특별한 호재는 없는 상황이고 미국 시장도 지지부진하죠. 요즘에 보면. 힘들죠. 그렇죠? 예, 올라가는 척하다 또 내려오고 계속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요 지표들이 결국에는 이제 아직 5월 13일 CPI 발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13일 새벽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발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요즘에 미국 경제 지표들 보면 조금 이제 안 좋은 쪽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좋은 게 호재이면 좋겠는데 또 안 좋으면 또 안 좋다고 또 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금 방향을 어디로 볼 것이냐 이게 가장 좀 핵심인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우리나라도 방향성을 지금 위로 보낼 거냐 아래로 보낼 거냐 고민 중이다. 근데 아직까지 저는 상방으로 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보면 아침에 선물 열심히 사다가 중간에 좀 계속 팔죠. 그래서 전강 후약을 자꾸 만드는 모습이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요즘에 코스피에서 보면 약간 음봉이 나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코스닥 종목들은
또 실적에 따라서 뭐 급등락이 나오고 있고 네. 또 코스닥을 이끌었던 바이오 종목들도 오늘 좀 대거 빠지면서 실적 시즌을 맞이하면 항상 좀 바이오들은 좀 약한 흐름을 이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접목되면서 개인들은 한 이틀 코스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생각보다 계좌들이 많이 안 좋아졌을 수도 있다. 계좌를 예. 보기가 싫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또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다행히 네. 잘 지키고 있고 삼성전자는 또 이제 여러 루머들이 뭐 기사화되기도 하고 하면서 사실은 좀 약세를 좀 이어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상승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 변곡점은 CPI로 보고. 그렇죠. 네. 일단은 뭐 그게 가장 큰 기점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외국인들의 방향이 중요하긴 할 텐데 외국인들이 좀 많이 사놨기 때문에 연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익 실현을 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할지 이 부분이 사실은 기로에 걸려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이제 최근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네, 삼전은 네. 삼거래일째 떨어지고 하이닉스는 외인 기관에 동반 순매수가 이틀째 들어오면서 이틀째 좀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또 삼전은 외국인들이 워낙 많이 사놨으니까 아예 그냥 다 갈아타고 하이닉스를 보는 게 맞는지 하이닉스 향만 보는 게 맞는지. 지금 당장은 하이닉스 향을 보시는 게 가장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관련돼서 뭐 가능성은 계속 있고 네. 수율 개선 관련된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8단에서 일단 뭐 떨어졌다 뭐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이게 사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TSMC가 검수를 합니다. 근데 TSMC는 HBM을 누구 것만 받았냐면 SK 하이닉스 것만 받죠. 그러니까 방식 자체가 제조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삼성전자 거를 약간 좀 불량이다라고 좀 자꾸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삼성전자를 견제하는 TSMC의 술수인지 아니면 뭐 아직까지는 삼전을 조금 견제하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필요할 때는 받아들일 건지 여부는 약간 좀 정치적인 영역인 것 같기도 한데 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잠깐 나왔다가 내려간 기사도 보면 그런 제가 말한 것과 비슷한 언급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당분간 독주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래서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 지금 현재 당장은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여전히 꿈과 기대는 갖고 있지만 조금 더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 좀 더 올라오고 그다음에 파운드리가 조금 더 강화되면 오히려 지금 HBM에 대한 관심을 조금 분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언젠간 되겠죠. 그러니까 되는데 시기가 좀 빨라지기를 바라는 건데 투자자들은 그게 안 되니까 자꾸 8만 전자 부딪히면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거에 비해서는 또 삼성전자가 주가는 잘 지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HBM 수율 싸움에서 약간 좀 실패 아닌 실패를 좀 겪고 있는 삼성전자. 근데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들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죠.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여전히 홀드 입장이고요. 저는 그냥 들고 가자. 들고 가시면 된다. 근데 어차피 삼성전자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한 달 사이에 나 20% 수익 날 거야 이렇게 들어가시지는 않잖아요, 그죠? 길게 보시죠. 이제 보통. 길게 네. 보시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수익은 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레거시나 파운드리 쪽으로 좀 희망을 가져야 하는 네. 삼성전자. 반도체 하면 또 요즘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전력기기 쪽이고요. 네. 대한전선이 또 다시 한번 신고가 오늘 네. 20% 넘게 또 급등을 하는데 네. 이 자리에서 더 간다고가 계속 매주마다 바뀌는 섹터가 전력 설비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좀 따라잡기는 지금 조금 무섭고 그렇다고 안 사기는 또 소외감이 들고 이런 그렇죠. 섹터예요. 그래서 오늘 LS가 아마 좀 그 불을 지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LS가 이제 LS 전선 관련돼서 지금 LS 전선 자회사죠. 그러니까 LS의 자회사의 자회사인데 그게 미국에 진출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LS 전선의 미국 법인인데 거기에 이제 공장을 해저 케이블 관련된 공장을 짓는다는 거에 IRA 관련된 법에 적용을 받아서 또한 1,300억 가까이 뭐 보조금을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공장을 지을 때 이미 투자금에서 뭐 자금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 관련된 이슈가 있는 대한전선이 같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한전선도 27년도에 지금 증설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LS전선도 지금 미국에 공장을 더 지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이쪽은 이슈가 있을 때마다 계속 올라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밸류에이션 계산하면 사실은 그나마 살 수 있는 거는 저는 LS 정도밖에 없지 않나 지금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분기 실적이 나올 때마다 또 이거는 전망치가 뭐 실리콘2처럼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또 확인하고 실적을 밟고 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밟고 또 전선도 다시 한번 좀 주가가 좀 새롭게 리레이팅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고 북미향 종목들이 되게 잘 가네요. 그쵸. 네. 방금 그 스탁에 좀 비트로테크 나와 있었잖아요. 이제 그 시선이 전력 설비에서 원전, 신재생, 천연가스 다양하게 퍼지고 있는데 이 원전 종목들이 전선의 이 붐을 따라가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 전력 시장 동향을 보면 지금 AI 반도체 때문에 부족하고 전기차 때문에 또 늘어나고 여러 가지 전력이 부족한데 전력이 향후에 전체 한 30% 정도를 데이터 센터가 쓸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2030년 2050년 가까이 되면은 한 30% 정도는 AI 그러니까 한마디로 데이터 센터가 다 잡아먹는데 그러면 지금 그거를 빨리 늘려야 되죠. 지금부터 네. 계획해서 대부분은 태양광으로 지금 단기간에는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로 보는 게 해상풍력을 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이 이제 대안으로 나오는 게 미국에서는 지금 LNG 발전소가 지금 대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빨리 지을 수 있는 건 태양광이고요. 그 다음으로 빨리 지을 수 있는 게 LNG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원전은 가능성은 있는데 생각보다 안 될 가능성도 높다.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MS에서 이미 그 SMR 관련돼서 허가를 신청했는데 당국에서 허가를 안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은 원전에 대해 되게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전히 기대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가 부족하니까 그래도 원전 쓰지 않겠어라는 기대감이 계속 있는데 생각보다 원전은 만약에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허가를 낸다 하더라도 짓는데 최하 5년 걸립니다. 풍력하고 신재생이 그러면 뭐 태양광이 조금 더 가까운 미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쵸. 사실 주가 자체는 그렇게 썩 그쵸. 매수하기가 매력이 없어 매력이 보이거든요. 없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보면 뭐 전력 반도체까지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요. 뭐 전기 관련된 거는 지금 뭐 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전력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쪽도 여전히 제가 볼 때 공부해 본 결과 미국, 일본, 독일이 독점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들어갈 틈이 없다. 그럼 결국 살아남는 게 어디예요? 지금 전선, 전력, 뭐 전선, 전력? 변압기 뭐 이런 거죠. 예, 송전, 예. 조정 시에 매수. 그렇죠. 그쪽이 여전히 현대일렉이나 뭐 LS일렉이나 그쪽이 여전히 조정시 매수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뭐 하이닉스 향도 괜찮다고 하셨고 전선도 이슈 계속 살아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섹터에 좀 투자를 더 비중을 두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은 전력기기는 좀 많이 올라왔죠. 예, 그리고 올라와서 좀 쉬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1분기 실적 발표 끝나고 나면 이제 그쪽은 좀 쉬어가는 국면이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지금 반도체 쪽은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면 생각보다 안 좋을 종목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주가가 다 떨어질 수도 있나요? 그렇죠. 그때 오히려 매수 기회를 잡고 예를 삼으셔야 들면 된다. 뭐 어떤 종목? 뭐 지금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 먼저 빠졌죠. 삼성향에서 먼저 빠지긴 예. 했는데 그런 종목들 실적이 대부분 안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직 발표 안 한 종목들도 보면 조금 뭐 생각 기대보다는 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대감으로 올라왔지 엄청난 수주를 받아서 올라온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예. 그러니까 뭐 최근에 다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양쪽에다 공급하는 모로스 테크놀로지 오늘 조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게 기술적으로 반등 보이는 자리에서는 한 번쯤 뭐 보셔도 괜찮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좀 실적 쇼크 나온 종목들 매수 기회로 싸게 사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소프트웨어 안에서 네. 폴라리스 그룹주가 좀 많이 오늘 빠지고요. 브리즈텍 같이 최근에 빛을 못 봤던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좀 오르는데 소프트웨어 안에서 수급적인 손바뀜이 있나 좀 궁금한데요. 그냥 손바뀜보다는 네. 돌리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이쪽 한번 샀다 수급을? 저쪽 한번 샀다. 단기적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한글과 컴퓨터 최근에 올리다가 한번 빼고 그때 폴라리스 오피스가 또 이슈가 2번 있었기 때문에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분간 뉴스가 없을 것 같으니까 또 파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그 브리지텍 같은 경우는 네. 콜센터 관련된 소프트웨어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습니다. 매력적이진 않은데 지금 이쪽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았으니까 또 다시 한번 또 끌어올리는 그런 형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라우드웍스 같은 종목은요?
그렇죠. 그전 종목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크라우드웍스 저도 좋게 보는데 문제는 당장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이쪽은 아직은 다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게 맞다. 그냥 수급 계속 네, 순환매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화장품 한번 볼까요? 가장 궁금한 게 이겁니다. 네. 화장품 지금 시작일까요? 아니면 지금 끝물일까요? 거의 8분 응선까지는 오지 않았나 뭐 생각을 하는데 8대가 됐다. 8분 응선 한 80%까지는 네. 뭐 제가 꼭지를 알 수는 없지만 실리콘2 계산해 보면 좀 더 갈 수 있으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총 2조 원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나머지 이제 지금 화장품 관련돼서 기사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전 경제 기사 보면 그 얘기는 뭐냐면 아 이제 거의 다 왔구나. 아 이걸 그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관심이 너무 많다 보니. 예,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올라타시는 분들이 손바뀜을 해줘야 수익 실현하고 나가겠죠.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대상이 될 건지 아닌 걸 잘 판단해 보실 필요 있다. 그러니까 이게 고점이라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도 갈 수 있긴 하지만 여기서 올라가는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LG생건이나 아모레퍼시픽도 당분간은 더 갈 수 있지만 2분기 실적 나올 때쯤 되면 이미 기대감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달성하지 못하면 또 빠지겠죠. 지금 실리콘투도 이제 기대가 엄청 커졌을 겁니다. 아마 맞아요. 2분기에는 더 많이 나올 거다. 뭐 이렇게 2분기에도 300억 이상 나오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게 안 나오면 주가는 또 확 밀리겠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기대의 영역, 그러니까 실적을 밟고 올라간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서 또 근데 서프라이즈를 내면 또 올라갈 수는 있겠죠, 당연히. 네. 예, 그래서 지금은 조금 이제는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줄일 때가 줄이자. 됐다. 이게 사람 마음이 진짜 간사한 게 네. 기대를 안 하면 되게 실망이 적은데 기대를 많이 하면 또 실망이 커지니까 화장품도 그렇고 게임 섹터도 그렇고 이제 가이던스가 너무 중요해진 시기가 왔다. 그러면 이 화장품이라는 소비 섹터 안에서 또 다른 테마 뭐 음식료라든지 뭐 항공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다른 소비 쪽으로 좀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은 있나요? 그럴 것도 충분히 있죠. 항공주들 생각보다 실적 좋았는데 안 네.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왜냐하면 2분기 때 2분기는 또 비수기니까 안 가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또 글로 수급이 또 몰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TA항공이나 보면 생각보다 1분기 실적 잘 나왔는데 대한항공도 그렇고 근데 생각보다 주가는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오히려 후반영에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실적이 좋은데 아직 잠잠하기 때문에 조금 나중에 마지막 턴으로 오를 수 있다.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제 뭐 종목 보면은 너무 이제 볼 종목이 많긴 한데 그 코스메카 코리아가 네.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 네. 있습니다. 오늘 또 증권가 쪽에서 강력 매수 추천했거든요. 네. 이거 사실 차트를 보면 되게 높은 자리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상장이라는 모멘텀이 확실히 뭐 좀 올려줄까요? 주가를? 일시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자꾸 이사 가는 것도 그닥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는데 예. 뭐 거기 여기서는 좀 먹혀도 코스피 가면 잘 안 먹힐 수 있거든요. 시가총액이 크지 않아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뭐 자금들이 좀 담고 팔고 하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실적이 제일 중요하겠죠. 코스메카 코리아인데 영업을 워낙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걸로 예상을 하는데 단기적으로 지금 주가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이슈 때문에 만약에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좀 팔아야 되겠죠. 예, 그 이전 상장 이후에는 오히려 생각보다 재미없을 수 있다. 이 자리에서는 조금 더 업사이드를 기대하기가 네. 힘들다라는 뭐 위로 말씀을. 올라가면 한 20% 정도 더 상향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서 그걸 모험을 걸고 들어가실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고 갖고 네. 계신 분들은 이미 수익이 많이 났는데 조금 비중을 좀 줄이실 필요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실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시장입니다. 아까 뭐 원택도 미용기 기조 안에서 크게 좀 빠졌고 오늘 또 실적 안 좋게 나온 게 JYP 엔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오늘 많이 부진하거든요. 뭐 앞으로 아티스트가 활동하는 그 영역이 좀 좁아질 거다. 상반기는 그렇다. 하반기는 모르겠어요. 엔터주 들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엔터주는 당분간은 조금 이제 보지 말자라는 게 여의도의 아마 그 가이던스인 것 같아요. 그냥 매도하자고요? 당분간은 좀 볼 필요 없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악재가 악재를 부른다 그러는데 재밌는 게 그 제가 아까 화장품주 지금 기사가 너무 많이 나오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리포트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진짜 많이 나왔어요. 지금 엔터주들은 리포트도 잘 안 나오고요. 또 이게 작년을 생각해 보면 작년에는 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에 좋다는 소리가 그때 그렇죠. 막 한창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래서 올 초를 거의 꼭지로해서 다 내려왔어. 작년에 아마 상반기 이후에 하락을 했는데 작년에 워낙 좋았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눈높이가 이만큼 높아져 있는데 그걸 지금 충족을 못 시키고 있는 겁니다. 약간 화장품의 미래. 그렇죠. 이미 그게 사이클이 뭐 계속 네.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근데 또 여기에 또 하이브에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문제도 있었고. 근데 그 문제도 왜 생겼냐면 돈이 되는 게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지금 어느 정도 이제 한 단계 레벨업한 이후에 조금 정책에 접어들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엔터주들은. 그러면 여기서 돌파구가 뭔가 나와야 되고 YG 같은 경우는 사실은 블랙핑크를 이을 만한 뭐 엔터테이너들이 너무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도 오늘 리포트에 나왔던데 그만큼 자꾸 안 좋은 걸 자꾸 찾아서 쓰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JYP도 생각보다 실적이 워낙 안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눈높이를 좀 낮추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주가 더 조정 나올 수 있다.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예. 그냥 지금 좀 파란불이더라도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엔터 쪽에서는? 일단은 비중 더 줄이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언제 사셔야 되냐면 한 여름쯤에 사시는 게 한 2, 3개월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예, 예. 2, 3개월 뭐 동안 기다리실 수 있으면 근데 기다려도 좀 힘들 되는 것 거죠. 같아요. 들고 예, 있는 것 예, 자체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주는 지금은 좀 2, 3개월 정도는 조정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감안하시면서 대응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서 또 투자 포인트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위지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